예, 어저께 동영상 올리고 오늘 또 올립니다. 어저께 윤석열이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뭐 이렇게 잠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그 인사만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 있던 사람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그냥 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재명이가 안주머니에서 그 A4 용지 한 10장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한테 할 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걸 주구주구 하다 15분 동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나서는 뭐 그냥 이제 비공개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윤석열이가 그 이재명이가 이렇게 그 15분 동안 이렇게 그 A4 용지 그 10장 되는 분량을 막 읽어 나갈 때 윤석열이는 억지로 그냥 그 안면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자꾸 뭐 자기한테 민감한 사람 딱 할 때는 얼굴을 좀 찡그리고 뭐 좀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윤석열이 같은 성격에서는 그러니까 떨떠름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안 만난 거는 넌 범죄자냐 뭐 이러면 가지고선 이 범죄자를 내가 왜 만나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돼도 뭐냐면 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고 나는 뭐 검사고 너는 범죄자고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우선 뭐 지금 192세 대 108석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이제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정도로 해가지고선 이재명이가 이것저것 준비해서 얘기했으면은 그 윤석열이가 조금 이렇게 좀 깨달은 놈이라 그러면은 거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제 수긍하고 뭐 좋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들리는 얘기는 뭐 이재명이 뭐 답답하고 서운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럴 때 아마 그만 그럴 거야. 그러고 나서는 어저께 만나고 나서 이제 여러 이제 유튜브에서 이 코멘트하는 것들을 정치평론가들이 코멘트하는 걸 딱 보니까는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는 이렇게 그 자기 성격상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선 뭐 합치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그 여론에 편승해 가지고선 나도 이제 야당 대표도 만나고 뭐 정치하고 민생을 살핀다 막 이런 식의 쇼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사람은 안 변합니다. 재명이한테 내가 지금 그러면서 재명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에게 주는 정치 훈수라는 거죠. 저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명리를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윤석열이가 뭐 누구 뭐하고 천공 만나고 또 누구 만나고 뭐 건지 막 진건이가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서 이게 명리 얘기를 하거나 자기 이제 앞으로 그 미래상을 딱 얘기하면은 저는 뭐 그거 얘기를 해주지만 대뜸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세요. 저는 그 얘기를 그냥 해요. 아무리 윤석열이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도 이재명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어떤 뭐 교황이나 목사가 와서 어떤 중이 와서 나한테 사주 얘기하거나 이 돌아가는 추세나 주역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결론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것도 이 세상 살아가 잠깐 동안의 삶이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이한테 주는 정치 훈수라 그러는데 저는 뭐 신공이나 뭐 신공이나 또 누구야 그 뭐 진건이냐 뭐 이런 놈들처럼 그 윤석열이 그 이렇게 뭐 그냥 세상에 권세 잡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선 이렇게 훈수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게 이재명이한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통 명리를 이렇게 학술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운세를 봐가지고 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그 이렇게 조언하고는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르죠. 솔직히 저는 사지 풀어주고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해도 꼭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이렇게 사주에서 천명량 하나님의 글 쓰고 사주에서 동영상 올리고 없거든요. 저는 천편에 딱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당신들이
참 진리고 더 크신 하나님 믿으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 믿으면서 한다는 거는 보통 여기서 조금 얘기가 좀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들이나 이런 신부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주일 성수해야 돼, 뭐 11조 해야 돼,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그냥 제껴놓습니다. 저 새끼는 저거 옛날에 그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얘기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난 딱 제껴놓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이라든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해서 또 동영상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 교회 기존의 교회 목사나 신부나 그 다음에 그 기존 틀에 있는 그 기독교하고는 저는 이렇게 좀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되게 좀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딱 제껴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나 신부가 무슨 얘기 딱 얘기하면 이렇게 한참 이게 듣긴 하죠. 근데 하나님 뜻에 반하거나 세상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가르침 쪽으로 딱 나가고 하나님 뜻과 이게 머리 쪽으로 딱 가면 저는 제껴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그 훈수를 하지만 그 뭐 이렇게 윤석열이가 이렇게 딴 점쟁이들한테 받는 훈수고 다른 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명리라는 거는 저기예요. 이렇게 6,000년간 동양 선현들이 밝혀낸 인간 속성을 자연의 섭리에 이렇게 결부시켜서 만들어낸 인간의 그 하나의 성격들을 하나의 성격들이나 그 속성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게 명리예요. 인문과학입니다. 절대로 미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운기 시스템이라고 70% 이상은 그 틀에서 인간들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큰 거는 꼭 맞아요. 큰 거는 꼭 맞습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하면 저기 하는데 이재명이 주는 정치 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저께 그 저기 윤석열이 만나고 와서 이재명이 별로 이렇게 떨떠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럴 거야. 절대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주 자체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 경진일주에 대해 상관격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게 잠이 온진 있고 위에 상관이 투관돼 있어가지고서 이 사람 겉다르고 속다르고 되게 이제 곤모습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의리를 바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지잘난 말도 사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정치를 훈수를 두고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옛날에 내가 이재명이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인터넷 뒤지고 할 때 그분팔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은 정통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저녁 밥 먹을 때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녁 먹을 때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전에 사주는 이재명은 갑신일주로 해서 풀었었어요. 갑신일주로 풀어도 이제 그 시주의 오행이 목성하고 금성이기 때문에 큰 변한 틀이 없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저녁 먹을 때면 유시가 돼요. 그럼 을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사주가 좀 이렇게 좀 달라져요.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을유 일주가 되면은 이 정치적인 운세나 그러니까 올해 갑진년에 총선에서 확 뜨고 하고 하는 그것은 을유일주가 갑신 시주보다는 더 이렇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더라.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의 정치 분수해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네가 저녁 먹을 때 태어나가지고 시가 을유라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갑신 시주하고 큰 틀에서는 변하는 건 없지만 이 갑진년 올해 왔을 때 이 운세가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 크게 작용해서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한테 주는 정치적 훈수는 뭐냐면은 윤석열이는 이 올해 그 갑진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게 일단은 이 경진일주에 갑경충이 와요. 갑경충이 와서 어떤 큰 변고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있고 되게 이제 자기가 확 빠진다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은 자진 합수가 되고 진진 자영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고립수가 온다 그래요. 고립수가 되고 상관하고 정치적인 그 세력이 확 이렇게
소멸된다 뭐 그런 식의 운이 되게 강하게 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이게 갑진년에서는 윤석열이가 갑경충이라서 어떤 변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 10월달에 갑술 어래요. 근데 사주에는 어떤 공식이 있냐면은 세운하고 어른이 맞았을 때는 그 예견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갑진년에 10월달 갑술 어릴 때는 이 갑갑 와가지고 윤석열이한테는 갑경충이 돼가지고 상당히 큰 변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고립수가 되고 자기 이제 정치적인 이렇게 상관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소멸되고 점점 멀어지고 하는 그런 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이 자주는 이게 괴강격이 가지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웬만해서는 이재명이 실천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고집을 꺾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고집대로 이재명을 부리면서 가다가 가는데 이재명이 자꾸 이제 애를 끌죠. 그러다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또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확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딱 꺾이기 전에는 이 친구는 쉽게 꺾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10월달 되면은 이 친구한테 탄핵이나 어떤 변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추세로 쫙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한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갑진년일 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진 합수돼가지고선 겉보기에는 경쟁이 치열한 듯 터지면은 이 지지에는 유진 학금이 돼서 와요. 그러니까 자기 동문비하고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유진 학금이 돼서 와가지고선 되게 이 관운이 확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 총선 때도 많은 성과가 냈고 했지만은 성과를 내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내년 되면 을사년이 돼버려요. 을사년이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사유합금이 돼요. 사유합금이 돼가지고 점점 관운이 확 이렇게 변해가지고선 점차 이 관운이 자기한테 돋아져 오는 그런 식의 운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재명아 올해는 유진 합금대에서 너의 관성이 확 떠왔지만은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변해가지고 은근히 이동 변동수가 되게 강해지는 가운데서 점차 너한테 관운으로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내년에 다가오는 을사년의 운기를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분수를 두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당연히 대가수 저기 한 것도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처럼 앞으로의 운수를 이렇게 읽는 사람한테는 당신 운이 이렇게 오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뭘 때면 이렇게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큰 길을 가이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을사년일 때 사유합금이 되면서 어떤 변동 이동수가 오면서 점차 뭐냐면은 자기한테 상당히 관운으로 딱 다가와가지고 당신 든든하게 온다는 거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주에서는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온다고 할 때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운이 점차 이렇게 변동돼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푸는 운세를 분석하는 법칙에는 오행구설과 육신작용을 이렇게 겸히 보면서 연계 천간이나 지지의 합충 형파해 원진 요 작용을 보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동 변동돼가지고 형태가 이렇게 형성돼 온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년 을사년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한테는 변동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관운이 되게 크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죠. 여기서 거듭 얘기해주면 윤석열이는 이렇게 자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되게 강하고 이렇게 보여도 이 사주는 이렇게 신약한 사주입니다. 자수가 이렇게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상관이 되게 많고 상관두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끼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은 신약 사주예요.
그때 신약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기의 그냥 내면적으로 약한 걸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이제 깡다기 부리나 오기 부리나 자기 고집 부리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작 윤석열이가 신강한 사주였으면요 이렇게 포용을 합니다. 포용을 해가지고 이재명이나 모르게 포용해가지고 자기 식구를 만들어 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거든요. 이게 신강한 사람들의 신강한 사주 특징이에요. 근데 신약한 사주들은 속으로는 꼭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면은 이 마음속에는 자꾸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이 같이 경진 괴가할지는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안하거나 자기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적용한 것들을 이렇게 약한 것들을 숨기려고 겉으로 강직하게 할 때 그것이 쉽게 말하면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보통 조폭에서 행동대장이나 이 큰 형님은 이 신강한 사람들이 그걸 잡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대장하고 칼질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신약하면서도 윤석열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신약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깡다기처럼 부리는 거, 그런 사람은 신약사주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어디 나가서 사고 치고 칼 맞고 이렇게 뭐 죽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정작 신강한 사람은 듬직하게 이렇게 아우르면서 부리는 스타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년에 이렇게 합의되면서 사유 합의되면서 어떤 변동수로 해가지고 나의 관운이 확 뜬다 이런 얘기죠. 이재명은 신강한 사주에 관이 상기격 사주에 이 관성이면 이게 반기는 사주입니다. 관성이면 오히려 좋아하는 사주예요. 근데 이게 을사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것이 이 사람한테는 그 식신이면서도 이게 사유 합금이 돼가지고서 어떤 변동수가 와가지고 자기가 쓰는 큰 관성으로 변해옵니다. 그러니까는 내년 운세했을 때는 이 친구가 상당히 득세하는 운이 왔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운을 잡아라.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에 와서 뭐 이렇게 윤석열하고 협치하고 뭐 그렇게 하고 말고 지금 뭐 매스컴이나 뭐 최상병 해병대 병사 뭐 최상병 그 특검 그 다음에 그 159명 죽은 이태원 그거 거기에 또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도이치모터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탄핵에 대한 그 에너지를 쌓아야 됩니다. 쌓아가지고선 그 윤석열이가 되게 이제 코너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 거부권 행사하거나 뭐거나 이렇게 하고 하면은 윤석열은 이 자체로 이렇게 진진장리가 무리수해가지고 무리수를 두면서 이게 고립수가 온다 그래요. 고립수가 되면 점점 무언 이렇게 누구한테 도움이 없이 점점 꼬로 가라앉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세력이 상관으로만 되게 이제 겹쳐서 오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그 운기가 확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윤석열이하고 협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게 딱 보면은 을류하고 경진은 육합이는 서로 들어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이는 윤석열이하고 궁합적인 측면에 딱 보면은 윤석열이가 남자 입장에서 이재명을 기집애처럼 이렇게 부리는 식의 사주라 그래요. 이게 둘이 자주고 만나면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궁합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이는 자꾸 윤석열이 저기 하는 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이 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네 고집대로 네 주체대로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내년에 을사년 그 왔을 때 어떤 변동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관이는 확 뜨고 하니까 내가 할 게 있으면은 올해는 그 본인한테 이게 유진 합금 돼가지고서 관을 되게 와가지고서 관할 신앙 쪽으로 딱 이렇게 그 치세하는 그런 식의 운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오고 협치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그 알랑방구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재명을 가지고 노는 그런 식의 궁합이에요. 인적 궁합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꾸 하면 윤석열이 저기에 이렇게 이재명을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본원적으로 민주당에서나 조국이나 그 다음에 안철수나 이준석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탄핵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선 10월 달에 탄핵을 치고
내년 총선을 내년 대선 해가지고 대권을 잡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 건 이재명이 주는 훈수는 윤석열이 그 회의시에 끌려가지 말고 네 고집대로 하고 민주당이나 조국신당이나 이준석이나 뭐 이쪽에서 있는 안철수 저기를 해가지고선 그 포섭을 해가지고 그냥 그 뭐야 어떠한 그 탄핵의 여건을 축적시켜 놓은 다음에 10월달에 탄핵을 차라 그런 식의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오는 을사년에 재명아 너 그냥 대권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이어져 가라 그런 식의 훈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 이렇게 사주를 풀어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의 사주하고 자기 사주를 보면 이렇게 그 운세를 읽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읽어봤을 때는 윤석열은 상당히 갑진년이야 내년까지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내년 을사년에 이렇게 잡고선 이렇게 그 관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리한 의입니다. 본래 화분이 오면은 상당히 안 좋아요. 을사년. 근데 재명이는 뭐냐면 내년 뭐냐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항신앙 쪽으로 가지고 정치적 입지나 정치적인 세계는 이렇게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은 분명히 어떤 변동수를 해가지고 재명이가 크게 뜨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냐면은 올해 탄핵을 치고 내년에 대권을 다시 잡아라. 그것을 이재명이한테 해주는 그 훈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이하고 협치한다고 알랑방구 이렇게 그 이재명이 자꾸 이제 그 윤석열의 이재명이 자꾸 이제 자주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유리한 데 이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본래 이게 윤석열이는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렇게 굽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첩지요? 이놈은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이게 곤모술수로 되게 센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이재명이 거기 빨려 들어가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명아 윤석열이 더 이상 만나지 말고 그냥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그 탄핵의 여건들을 이렇게 축적한 다음에 10월달 그냥 올해 그냥 그 국회에서 그냥 탄핵을 쳐. 그리고서 내년에 대권이 다시 이렇게 했을 때 대권을 잡아라. 그것이 제가 이재명한테 저는 정치 훈수입니다. 감사합니다.